글로벌 외신센터입니다. 오늘도 세 가지 소식들, 증시의 중요한 것들 위주로 좀 셀렉트를 해놨는데요. 김민아 캐스터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첫 번째 소식부터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중국 측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다시 한번 좀 이쪽을 해제하는 그런 보도가 나온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중국 수출과도 좀 관련이 있었는데요. CNBC 보도 내용입니다. China's exports unexpectedly shrink in October, badly missing expectations for growth. 네, 중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자세한 수치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중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수출이 2년여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 속에 당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발목을 잡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의 지난달 수출이 1년 전보다 0.3%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수출 부문에서 감소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건데요. 전년과 비교를 했을 때 0.3% 감소하면서 2,9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봤을 때 약 420조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우선 중국의 월간 수출 증가율은 지난 4월 상하이 봉쇄 영향으로 인해서 3.9%까지 떨어진 바 있고요. 그 이후에 5월부터 7월까지는 두 자릿수대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후 8월과 9월 달에는 다시 한번 한 자릿수로 떨어지더니 10월에는 이렇게 마이너스 추세로 돌아선 건데요. 중국의 월간 수출 증가율이 감소 전환한 것은 이 코로나19가 확산이 됐던 지난 2020년 5월 이후 2년 5개월여 만에 있는 일입니다. 로이터 통신에서는 지난달 수출 증가율이 시장 전망치였던 4.3%보다도 낮은 예상치보다 낮지 못한 실적이라고 평가를 했는데 이 수입 역시 1년 전보다 0.7% 줄어들면서 2020년 8월 이후에는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원인으로 지금 꼽히고 있는 부분이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인데요. 제로 코로나 정책이 발목을 잡으면서 중국 경제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수출 부문에서 감소세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 지역 봉쇄로 공급망 혼란이 가중이 되면서 수출이 둔화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이로 인해 이 글로벌 경제 둔화가 이어지면서 중국의 수출이 앞으로 몇 달간은 계속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수출에 대한 지표들이 계속 악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로 코로나 정책에도 변화를 좀 줘야 될 것 같거든요. 이제는 속도를 좀 늦추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 원인이 제로 코로나 정책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속도를 늦출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자세한 코멘트 통해서 기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지도부가 제로 코로나만 고수하지 않고 경제활동 재개를 위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구체적인 시점이 언급된 것은 아니었는데요. 이 팬데믹 이전과 같은 이 정상적인 수준의 경제활동이 내년 말 정도에는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이 가능성을 좀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외신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고위 관리들은 이 무관용 방역 정책에 따른 경제 비용을 우려하고 있고 또 동시에 경제활동 재개 정책이 공중보건과 공산당 지지에 미칠 영향까지도 고민 중이라고 전해왔는데요. 지금 제로 코로나 정책이 수출에도 영향을 주고 있고 전체적인 경제 성장률을 끌어내리고 있는 그런 좀 악효과를 주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중국 고위 당국자들이 제로 코로나를 좀 풀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진행이 될 경우에는 팬데믹 이전 수준의 활동 재개까지는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지금 소식통들은 보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중국의 경제 활동이 전면 재개될 경우 중국 주가는 20% 정도 오를 것이라고 골드만삭스는 전했습니다. 네, 이 제로 코로나 정책이 해제되는데 시간은 좀 오래 걸릴 수 있겠지만 차츰차츰 이렇게 된다면 경기가 좀 다시 좀 재개되고 이런 부분들이 국내 증시의 여러 종목들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일단 애플 측에서 이 중국의 코로나 봉쇄 때문에 아이폰 14 출하 지연 전망이 좀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자세한 소식을 좀 전해주시죠. 네, 로이터 통신 보도 내용입니다. Apple warns of lower iPhone shipments as COVID curbs hobble China plant. 네, 결국에는 애플도 이 중국의 제로 코로나의 영향을 받으면서 새로운 소식을 전해왔는데요. 자세한 코멘트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애플이 중국의 코로나19 봉쇄로 현지 아이폰 생산 공장 가동에 차질이 불가피해지자 출하가 늦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애플은 이번에 성명을 통해서 중국 정부의 코로나19 규제로 중국 정저우에 있는 아이폰 위탁 생산 공장 가동이 일부 중단된다면서 이 아이폰 14 프로와 아이폰 14 프로 맥스 생산에 차질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애플 측에서는 이 두 제품의 출하량이 예상보다 더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고객들은 새 제품을 받기 위해서는 더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모든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을 하면서 생산 수준이 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 공급업체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이 코로나19 규제 그리고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에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게 되면서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게 되고 이에 따라서 좀 감산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 어느 정도의 물량이 제때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정보는 전하지 않았지만 이러한 부분이 좀 생각보다 타격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 올 4분기 아이폰 출하량이 기존 예상치인 8천만 대에서 200만 대 그리고 300만 대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정저우 시에 코로나19 환자가 급증을 하면서 2일에서 9일간 일주일 동안 애플 최대 협력업체인 대만 폭스콘의 중국 공장에 있는 산업단지에 대해서 폐쇄 명령을 내렸는데 이에 따라서 애플의 생산량에도 타격감이 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폭스콘 같은 경우에는 애플의 최대 아이폰 생산 업체로서 애플도 이 폭스콘의 영향에 따라 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정저우 공장의 아이폰 14 시리즈의 80%를 생산을 하고 아이폰 14 프로의 85% 이상을 생산하는 만큼 이 산업 지역이 폐쇄가 되면서 애플 쪽에서도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애플의 주가가 좀 흔들렸던 이유가 이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그래도 고급 모델의 수요는 아직까지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회복이 될 수 있을지도 계속 살펴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미국의 IRA 법안을 두고 이제 국내에서도 수혜주 피해주들이 상당히 좀 갈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EU 측에서 좀 비판을 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CNBC 보도 내용입니다. EU says it has serious concerns about Biden's Inflation Reduction Act. 네, 바이든의 인플레이션 법안과 관련해서 EU 쪽에서도 불만을 표출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기사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유럽연합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EU는 미국의 IRA 법안이 국제무역 관련 규칙을 위반한 것이라 주장하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는데요. 네, 최근에 이렇게 IRA 법안과 관련해서 3년간 유예를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유럽 쪽에서도 이런 무역 관련 규칙을 내세우면서 이 규칙을 위반한 것 아니냐 이런 불평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EU는 구체적으로 미국 IRA 세제 지원 조건 중에 9개가 문제를 갖고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특히 이 같은 규정이 유럽 전기차 생산 업체들에게는 새로운 무역 장벽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이 세계 무역기구인 WTO 사무총장은 어떤 정책을 취하든 국가가 차별을 두거나 국내 상품만 선호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한다고 지적을 했고요. 최근 미 의회를 통과한 IRA는 기후 그리고 에너지 정책 등에 3,690억 달러를 투자를 하는데 특히 전기차 배터리 광물이나 부품이 포함될 경우에는 새 공제 혜택을 주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업계 내에서도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좀 불공평하다는 목소리가 유럽 쪽에서도 나오고 있다는 점에 외신들은 집중을 했습니다. 네, 이 부분이 조금 3년 정도 유예를 해보자 이런 방안들이 함께 좀 상정이 되면서 어제장 관련 종목들이 좀 오르는 모습이 있었는데 일단 추가적인 흐름들은 뉴스 통해서 계속해서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부분이 미국의 중간 선거가 될 것 같은데 지금 굉장히 좀 팽팽하다고 하거든요. 전망이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네, 우선은 이 중간 선거가 거의 하루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여기서 인플레이션 법안도 결국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 선거의 이런 행보 쪽으로 외신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우선은 지금 굉장히 팽팽한 상황인데요.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도 공화당을 지지를 해야 한다 이런 좀 발언을 내놓기도 한 만큼 여기서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번에 주목을 해야 하는 부분이 상원 선거라고 하는데 이번에 새로 선출하는 35명의 결과를 더해서 민주당은 49석을, 공화당은 50석을 각각 차지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여론조사 결과는 거의 비슷비슷한데 이 워싱턴 포스트와 ABC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번 달 2일까지
진행을 했던 이 설문조사를 살펴볼 경우 공화당과 민주당의 지지율은 각각 50%와 48%로 나타났는데요. 이렇게 여론조사를 통해서 공화당이 오차 범위 내에서는 앞선다는 점에서 무난한 승리를 장담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팽팽한 줄다리기처럼 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떤 파티가 이기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후부터는 공식 선거 투표가 좀 시작되니까 결과에 따라서 상당 부분 시장에 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함께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소식들 김민아 캐스터와 함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외신센터였습니다.